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2교시 국어 시간입니다. 총 치면 할게요. 애들이 없어요. 이게 구독해야 날이 1등. 자, 날이 반가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교시 정의 방금 올렸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2교시고요. 지금부터 국어 실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의 언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시의 언어. 시의 언어라는 것은 시인이 시를 어떻게 말하는가, 즉 시인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시의 언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비유와 상징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와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에 대해서 중심으로 시의 언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직유도 있고요. 은유도 있고요. 의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유도 있습니다. 제유, 대유도 있어요. 익숙한 것도 있고 조금 생소한 것도 있죠? 직유, 은유, 의인, 그리고 환유, 제유, 대유 또 더 있어요.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는 비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직유와 은유 그리고 의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거죠. 즉 직유법도 비유법에 속하고 은유법도 비유법에 속하고 의인법도 비유법에 속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별표 바로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비유는 바로 유사성이다. 유사성이란 것은 어떤 의미죠? 닮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무언가와 같거나 비슷하거나 닮았을 때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비유의 핵심은 바로 유사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사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유사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직유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유사성이 은근히 좀 숨어 있을 때 우리는 은유라는 말을 합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와 유사성을 은근히 숨겨서 드러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사랑한다 또는 좋아한다 라는 감정과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정서라고 했지요. 그러한 감정과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유사한 다른 사물 또는 유사한 다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유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철수를 좋아하는 마음을 촛불에 비유했다고 생각해봐요. 철수야, 내 마음은 촛불이야. 그러면 내 마음과 촛불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타고 있는 거, 철수야 너를 위해 내가 한 자루 촛불처럼
불타고 있어. 이런 마음을 빗대어 표현할 것. 그것이 바로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원관념, 유사성이 있는 보조관념, 촛불이 바로 보조관념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예를 보시면 빛처럼 흐르는 눈물. 눈물과 비 사이에 유사성이 있겠죠. 눈물을 빛처럼 흐른다고 표현한 것이죠. 유사성은 바로 흐르는 이죠. 즉 흐르다라는 유사성을 통해서 눈물이라는 원관념을 비로 표현해낸 거죠. 이 경우에는 유사성이 직접 드러나죠. 이런 경우 우리는 직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눈물의 장맛비라고 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눈물을 유사한 비로 표현했는데 둘 사이의 유사성이 겉으로 보이지 않아. 생각을 해야 돼요. 눈물과 비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잠깐 생각하게 되죠. 즉 숨어 있는 것이죠. 유사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유사성이 숨어 있을 때 우리는 숨을 은자를 써서 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유사성만 있으면 그럼 시가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사성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시가 촌스러워져. 다른 말로 상투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인들은 상투적이고 촌스럽지 않으려고 이러한 유사한 속성, 즉 유사성을 일부러 숨겨요. 즉 어려운 보조관념,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한참을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용어로 낯설게 하기, 이런 문학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를 감상할 때는 이러한 유사성이 찾아내기 아주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즉 시인이 낯선 비유를 통해 사물이나 또는 삶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을 때 그 시인이 숨겨놓은 숨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은 마치 수수께끼,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를 그 정답을 맞췄을 때처럼 즐거운 감상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시를 감상하는 하나의 즐거움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 한 편을 감상해 볼게요. 정현종, 떨어져도 피는 공처럼 이라는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돼. 떨어져도 피는 공이 돼.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돼.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돼요.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어때요? 재밌게 쓰여진 시 같죠? 그리고 언뜻 봐도 이 시에는 비유의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말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유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사성에 대해서 이 시를 생각을 하며 감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감상에 앞서서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또는 친구들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 거예요. 뭐 친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답답한 일상이 힘들어서 괴롭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고통, 어려움을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누구의 고통이 더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특히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큰 병보다 오히려 자신의 작은 아픔이, 작은 어떤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고통은 어떤 것이냐면 해결되지 않을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거나 조금 나아지거나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거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좀 덜 어렵게 이겨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경우죠. 즉 해결될 기미가 없거나 또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거나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을, 삶의 무게를 또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삶의 고통 앞에서 절망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작품의 시인 정현종 시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처럼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공이요? 자, 여기 제목에 있지요. 떨어져도 피는 공처럼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은 어떻습니까? 공은 굴러다니죠. 또는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공은 넘어지지 않죠. 절대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공이 지닌 속성이죠. 즉 공은 떨어져 가볍게 튀어오르고 쓰러지는 자세가 없이 늘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늘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공의 모습인 것이죠. 즉 절망의 모습을 갖지 않는 최선의 꼴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절망의 모습을 지니지 않는 최선의 꼴, 그것이 바로 공의 모습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너와 나, 우리에게 넘어져도 또는 쓰러져도 또는 절망 앞에서도 가볍게 일어서는 공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탄력의 나라의 왕자인 것이죠.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죠. 왕자는 어떨까요? 이 탄력의 나라의 왕자는 지치거나 힘들거나 또는 절망 앞에서도 툭툭 훌훌 털고 씩씩하게 살아가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 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이 시에 숨겨져 있는 비유, 즉 유사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씩씩함이죠. 씩씩함. 이 시에서 화자가 되어하고 있는 너, 그리고 화자인 나, 그리고 이 시의 독자인 우리, 그리고 이 시에 등장하는 공과 왕자 모두 씩씩함이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시에서 공과 왕자는 우리의 씩씩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는 보조 관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의 언어 그 중에서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의 과제는 리로가 아니고요.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20분 정도 뒤에 네이버 카페, 학교 카페에 게시하면 그 영상에다가 여러분이 반과 번호를 적고 그리고 댓글을 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댓글이냐고요? 네, 바로 자기만의 명언입니다. 한 줄이면 되는 것이죠. 명언이라는 것은 가장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책에 있는 표현도 좋습니다. 자신이 만든 명언도 좋아요. 단 주제는 씩씩하고 탄력 있는 그런 인생을 또는 고등학교에서의 삶을 다짐하는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반 번호를 꼭 적어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에 댓글을 다는 것으로 과제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